자,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 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대한해운이 되겠고요. 코드 번호는 00588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0년 12월 30일 수요일이 되겠고요. 오늘 0.5% 정도의 상승 흐름들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저희 채널에서 대한해운에 대한 리뷰 영상을 이 고공권에서 이렇게 리뷰를 그렇게 쭉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종목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과 더불어서 기술적인 흐름에 대해서 현재 상황을 설명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 관점 자체가 다 맞을 수는 없겠지만 하나의 이제 참고 영상으로서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한해운은 뭘 하는 회사냐면요. 배 있죠. 그 배를 통해서 큰 배, 이렇게 큰 배를 통해서 이제 화물을 실어다 날라주는 거예요. 뭐 컨테이너도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벌크선, 뭐 그 다음에 이제 LNG 같은 거 가스 있죠. 그 다음 원유 이런 거를 실어다가 쭉 날라다 주고 거기에 따른 운임료를 받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한해운의 주가를 결정짓는 가장 큰 요소는 이 BDI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BDI 지수, 발틱 해운 운임 지수라고 해서 이게 이제 이익을 결정짓는 중요한 지수가 되는 거죠. 이게 결국에 운임료라고 보시면 돼요. 운임료 얼마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이 운임료가 어때요? 전반적으로 거의 바닥권에 있죠. 그러니까 운임료가 지금은 싼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벌크 선사들은 BDI 지수를 많이 보거든요. 벌크선이라고 하는 건 포장이 필요 없는 거, 뭐 철광석이라든지 석탄이라든지 이런 것들 굳이 포장할 필요는 없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실어 날르는 배를 이제 벌크선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 대한해운은 요새 이제 그러잖아요. 해운 업황이 너무나도 좋다. 근데 그거는 이제 컨테이너선이 좋은 거고 이 회사는 벌크선이 주력인 회사인 거거든요. 주력 산업이. 근데 이 주력 산업이 좀 좋아지려면은 이 BDI 지수가 좀 올라가 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BDI 지수가 그렇게 크게 상승하지는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인 뭐 수의 가능성, 실적에 대한 이런 이제 성장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좀 낮다 이렇게 보면 되고 최근에 이제 운임 지수 중에서 코리아 쉬핑 가제트라고 여기 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가시면은 여기 이제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인데 이건 계속 상승하죠. 미친 듯이 상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컨테이너 운임 지수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운임료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호재죠. 그 회사가 이제 어디냐? HMM 같은 회사. 이런 회사의 입장에서는 컨테이너선 주력이니까 이 운임 지수가 올라가는 게 굉장히 큰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어떻게든 뭐 대한해운도 일단은 해운 업황이 좋다라고 하니까 따라서 올라가기는 올라갔어요. 올라가기는 올라갔는데 실질적으로 실적 개선은 제한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시장에서도 그렇게 보고 저도 뭐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그래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올라갔는데 얘네들 컨테이너 비중이 2%밖에 안 되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실적이 그렇게 엄청 좋아지지는 않겠구나라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 되겠죠. 상식이 좀 될 거고 벌크 이 회사가 좋아지려면 BDI 지수가 많이 올라가야 된다라는 거를 잘 기억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이 BDI 지수가 올라가야 좋은 게 또 하나가 있는데 펜오션이거든요. 그 펜오션은 또 왜 올라가느냐? 근데 펜오션 같은 경우는 따지고 보면 사실 대한해운에 비해서는 그렇게 그동안에 못 올라왔었습니다. 보면은 얘가 만약에 3,500원부터 상승을 했다 그러면은 아직 5,000원 정도밖에 못 올라왔으니까 한 1,500원 올라온 거죠. 1,500원 정도. 그러면은 이게 몇 프로죠? 한 40% 정도 되나요? 한 40% 정도 될 것 같아요. 40%밖에 못 올라온 거예요. 근데 대한해운은 얼마 올라왔어요? 두 배로 올라왔어요. 상한가 한 방, 상한가 두 한 방, 또 한 방. 그래서 이 1,500원짜리가 3,500원까지 두 배 이상 올라갔죠. 그래서 펜오션도 사실상 이 해운 업황이 좋다라고 해서 뭐 같이 이제 가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펜오션도 벌크 선사기 때문에 BDI 지수가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가는 거는 그동안에 못 간 부분에 대해서 좀 뒤늦게 좀 재평가를 받고 있다. 뭔가 이제 수급이 좀 안 간 쪽으로, 못 올라간 쪽으로, 가격이 싼 종목 쪽으로 좀 몰려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이제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HMM 이런 거는 많이 올라가서 좀 정체되어 있고, 대한해운도 단기간에 많이 올라가서 좀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안 간 게 뭐 있지 해서 보니까 페노션 같은 게 야 이거 별로 못 갔네, 그러다 보니까는 뭐 좀 뒤늦게 좀 상승 흐름들을 타고 있는 이런 이제 모습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한해운의 흐름하고 좀 같이 페노션이 가고 있지는 않지만, 이미 뭐 대한해운은 미리 올라왔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한해운의 이번 상승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는 이 거래량이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이 종목의 상장 이래에 존재하지 않았던 엄청난 거래량이 들어와서 여기서 이제 배열 전환을 해줬다는 게 엄청 고무적입니다. 역배열 하락 추세에서 정배열 상승 추세로 돌려버린 거죠. 여기에 거래량이 실렸다는 거는 힘 있는 누군가가 들어온 이런 이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는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다소 정체되는 가운데 이렇게 좀 흘러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옆으로 하나의 큰 박스권을 그려가고 있죠. 근데 이 박스권을 잘 보면 그렇게 뭐 크게 튀지도 않고 그렇다고 크게 빠지지도 않으면서 전체적인 이 거래량이 터졌던 캔들 안에서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올렸다 내렸다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예요? 잘해봐야 단기 트레이딩밖에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아니고서는 수익이 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이제 구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나 이런 걸로 가기에는 단기간에 2배 올라갔으니까 들어가기 부담이고, 괜히 들어갔다 뚝 빠져버리면은 손절이니까, 투자로 들어가 손절이거나 좀 힘든 시간이 오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뭐 투자로 들어가기는 좀 부담이고, 그렇다고 주가가 뭐 가는 것도 아니고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런 흐름 속에서 좀 지지부진한 답보 상태니까 이런 거는 뭐 단기 트레이딩밖에는 답이 없는 거죠. 하더라도 이런 정도밖에 답이 없는 그런 이제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종목이 지금 이제 올라가는 형태는 전형적으로 급등 이후에 이렇게 좀 고가놀이를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고가놀이해서 다시 방향을 위로 한 번 더 가져가려고 하는, 이런 현재까지는 이런 모습인 거죠. 뭐 여기서 위로 가져갈 수도 있고 밑으로 뺄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 자리가 지켜지는 한에서는 위로 갈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항상. 왜냐하면 거래 터진 자리는 지켜주고 있으니까. 그 가격이 2,850원에서 2,800원인가요? 이 자리는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가 좀 지켜지는 한에서 여전히 고가놀이 이후에 다시 또 뭐 거래량이 좀 붙어야 되겠지만은, 거래량 붙으면 또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기간 조정을 좀 거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쭉 내려오다가 2,850원, 2,800원에서 지지받고 다시 또 주가가, 이게 만약에 5일선이라고 할게요. 5일선이라면 그동안에 쭉 내려오다가 어제 이제 훅 올라섰어요. 그리고 나서 5일선 위에서 지지받고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중요한 건 이제 거래량이 좀 더 들어와야 됩니다.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또 들어오면서 전고점의 거래량보다 더 많은 거래량이 들어와야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한 단계 레벨업이 또 될 수가 있는 거고, 전고점 돌파가 자연스럽게 또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대한해운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2,800원 정도 내지 2,850원 정도가 지켜지는 흐름이라면은, 일단은 들고 있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뭐 보유가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나 여기서는 방향이 위로 간다, 뭐 아래로 갈 수도 있는 거니까, 이게 깨지면 아래로 가는 거니까, 장기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풀어가시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일 수도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올라갔을 때 거래량이 좀 잘 터지는지를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도 그냥 좀 쉬어가는 하루였고, 어제도 거래량이 단발성 거래량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한번 툭 쳐서 올리는 거고, 여기서 연속해서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와야 이 전 고점에 이런 자리에 매물도 좀 소화를 하면서 이렇게 올라갈 텐데, 거래량이 좀 단발성으로 좀 들어왔던 부분입니다. 여기서 음봉에서 거래량도 또 많이 터진 게 있어요. 이거 소화하려면, 이런 것들 소화해서 가려면 진짜 거래량 상당히 많이 좀 발생이 돼 줘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대한해운은 크게 나쁜 것도 아니고요. 반대로 그렇다고 크게 매력적이다라고 보기도 어렵고, 그냥 말 그대로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는 그런 흐름 속에서 이제
선수들이 좀 매매하는 그런 이제 영역이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투자가 어려운 이유는 이 종목이 현재 시점에서 투자가 어렵다라고 보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적 개선은 제한적이거든요. 컨테이너선 운임 지수가 좋은 거지 BDI 지수가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종목의 해운 업황이 좋은 건 맞는데 대한해운의 실적 개선은 제한적이라서 이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좀 부담이 되는 거죠. 부담이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투자보다는 현 시점에서는 기술적인 단기 트레이딩의 지지 라인과 저항 라인을 보면서 짧게 풀어가는 이런 관점 내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락에서 또 다시 상방으로 또 방향을 틀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시름 좀 덜어놓고 주가에 추가적인 거래량이 또 유입되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래로는 역시나 2,800원 정도만 잘 지켜지면은 지금으로서는 크게 문제될 상황은 아니다. 라고 봐야 되겠죠. 이게 깨지면 무슨 상황이 생기냐면 2,800원이 만약에 깨진다. 그러면 이게 지금은 횡보지만 이제 하락이 돼 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이든 아니면은 뭐 어떤 식으로든 아무튼 이제 하락이 돼 버리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락 추세로 이렇게 가 버리거든요. 그러면은 더더욱 매매하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매매하기가 더 힘들어지는 부분들이라서 중요한 거는 2,800원, 850원을 가장 좀 잘 지켜서 가주는 게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뭐 대한해운은 내년에도 이슈가 좀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리뷰 영상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댓글로서 국내 시황에 대한 브리핑과 함께 무료 추천 종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요. 댓글 리딩은 아침 7시 46분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도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에 대한 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시황을 댓글로서 이렇게 쭉 적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9시가 되게 되면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됩니다. 추천 종목의 종목명, 그 다음에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되고요. 그날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보통 2종목에서 3종목 정도가 추천이 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도 장중에 댓글로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요. 반대로 또 하락하게 되면 그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도 댓글로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 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